어떡해요? 계속 따라와요. A씨는 얼마 전 좋아하는 후배에게 고백을 성공한 뒤 그 후배와 함께 드라이브 캠핑을 다녀오는 길이었다. 돌아가던 길 중 도중에 길을 잘못 들었는지 지름길로 가려고 했던 A씨는 산속 어딘가에서 길을 헤매게 되어버렸다. 미안해요, 선배. 내가 괜히 이쪽으로 가자고 해서. 시간은 저녁 8시 정도였지만 나무가 울창한 산속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동을 하더라도 빛 하나 없는 어두운 길이 계속되었다. 운전을 하던 A씨도 지름길이 있는 것 같다며 길을 추천하였던 후배도 현재 자신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도무지 짐작을 할 수 없는 그 순간 문득 A씨와 후배가 탄 자동차의 앞으로 한 대의 경트럭이 달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계속해서 어두운 산길을 헤매이던 A씨와 후배는 불안해하고 있었지만 눈앞에 다른 차량의 모습이 보이자 안심을 하게 되었다. 저 트럭을 따라가 보자. 어딘가 나가는 길 쪽으로 가고 있을 거야. 그러나 A씨는 꽤 많은 시간을 산속을 따라 달렸지만 오히려 점점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선배, 우리 괜찮은 거 맞죠? 너무 걱정하지 마. 조금만 더 따라가 보자. 별다른 해결 방안이 없던 A씨는 이상한 느낌은 들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투로 그 트럭의 뒤를 계속해서 따라가였다. 그러다가 문득 앞을 달리던 경트럭과의 거리가 멀어지더니 어느새 앞서가던 경트럭은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뭐야? 어디로 간 거지? 좁고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진 산속의 오솔길에서 어지간한 상황이 아니면 눈앞에 차를 놓쳐버리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이제 어떡하죠, 우리는? 괜찮아. 트럭이 이 길을 따라 계속 달렸으니까 우리도 이 길만 따라가면 될 거야. 당황하기는 A씨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는 애써 후배를 진정시키며 차를 몰아갔다. 그렇게 막막하고 어두운 산길을 10여 분 넘게 달렸지만 A씨와 후배가 탄 자동차는 그 어두운 산속의 길을 빠져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A씨와 후배는 무엇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고 속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던 어느 순간 후배는 뒤에서 무언가가 자신들을 따라오고 있음을 깨달았다. 뭐지? 우리 말고 또 다른 차량이 있나 본데? 저 차는 아까 그 트럭 아니에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작은 경트럭이었던 것이다. 물론 그것이 방금 전방을 달리던 경트럭과 같은 차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경트럭은 무엇인가 기묘하였는데 그 기묘한 무엇 때문에 A씨와 후배는 경트럭이
자신들을 따라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트럭은 헤드라이트 불을 끄고 A씨와 후배가 탄 차를 따라오고 있었던 것이다. 헤드라이트 불을 끈 상태에서 과연 이런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릴 수 있을까? 그런 A씨의 의문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A씨와 후배가 타고 있는 차를 따라오는 그 경트럭의 모습에 그들은 점점 기분이 나빠지며 오싹한 느낌을 받게 되었다. 선배, 혹시 저 트럭이 우리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쫓아오고 있는 건 아니겠죠? 오싹한 느낌을 받은 후배는 A씨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하였고 A씨 역시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건지 그는 심각한 얼굴로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왠지 갑자기 무서워진 A씨와 후배는 익숙지 않은 산길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를 내며 뒤따라오는 경트럭과의 거리를 벌리려고 하였다. 어떡해요? 계속 따라와요. 하지만 뒤따라오는 그 경트럭은 질릴 정도로 집요하게 A씨와 후배가 탄 차를 쫓아왔다. 그것도 한밤중에 헤드라이트를 끈 상태로. 한동안 A씨와 후배는 아찔한 느낌을 받으며 자신들이 따라오는 무엇인가를 떨쳐내려고 하였다. 그렇게 야밤의 산속에 질주를 한동안 하게 되었으며 어느 순간부터 뒤쫓아오던 경트럭의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 됐어. 이제 보이지 않아. 정말로 없어진 게 맞겠죠? A씨와 후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왠지 자신들이 여우에게 홀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어쨌든 뒤쫓아오는 것이 없어지자 조금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그렇게 또다시 한참을 어두운 산속을 달리던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한번 경악을 하게 되었다. A씨와 후배가 탄 자동차의 불빛 앞쪽으로 자신들을 뒤따라오던 그 경트럭의 뒷모습이 비춰진 것이다. 그 순간 후배의 얼굴엔 빗기가 없어졌으며 그들은 형언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선배, 이번에는 앞에서 나타났어요. 무엇인가 단단히 잘못되었어. 어떻게든 해야 될 텐데. 차 한 대밖에 갈 수 없는 좁은 산속길에 이제는 A씨와 후배가 탄 자동차가 경트럭을 따라가는 모양으로 바뀌어 버렸다. 그들은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길의 특성상 차를 돌리거나 추월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하지만 길을 따라 조금 더 달리다 보니 길 폭이 서서히 넓어지더니 산길 특유의 추월 장소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좋았어. 여기서 저 녀석을 떼내버리는 거야. 그 순간 A씨는 단단히 결심을 하였는지 길이 넓어지는 추월 장소에서 유턴을 시도하였고
산길의 벽과 나무에 부딪힌 듯한 작은 충격이 전해져 오긴 하였지만 그들은 반대 방향으로 유턴을 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왔던 길을 빠른 속도를 내며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갔다. 하지만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정신없이 길을 되돌아가던 그들은 또다시 헤드라이트를 끈 경트럭이 자신들의 뒤에서 쫓아오는 곳이 보였다. 저 차에 잡히거나 추월당하게 되는 순간 자신들은 정말로 위험해질 것 같은 생각에 A씨는 속도를 더욱 높여가며 앞으로 쏘아져 나갔다. 그들은 얼마나 달렸는지도 잊은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나갔으며 원래 왔던 길인지도 개의치 않고 앞만 보며 질주를 멈추지 않았다. 그제서야 길 주변 나무들이 조금씩 사라지며 나무에 가렸던 달빛이 도로를 비추기 시작하였다. 그리고는 간간히 집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였고 이윽고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레스토랑의 불빛이 눈에 들어왔다. A씨는 달리던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 레스토랑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듯이 차를 밀어 넣었다. 그런 A씨의 난폭한 운전에 놀라였는지 나이가 꽤 있어 보이는 레스토랑 직원 한 명이 뛰쳐나왔다. A씨는 곧장 차에서 내려 그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고 그러던 와중 차 안에서는 후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들렸다. 선배, 저기 따라왔어요. A씨는 후배의 외침에 뒤돌아보더니 저 경트럭이라며 레스토랑 직원에게 신고를 요청하였다. 그 순간 다가오던 경트럭은 레스토랑의 수미터 앞에서 돌연 차를 멈추더니 이윽고 차를 돌려 원래의 산길로 되돌아가 버렸다. 그때 주유소의 전등빛에 비춰진 경트럭의 낡고 하얀 차체에는 무엇인가 빨간 액체를 뿌린 것인지 군데군데 붉은 빛이 새겨져 있었다. 불빛 아래에서 그 트럭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자 A씨와 후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아무 말도 못하게 되었다. 그들은 잠시 레스토랑에 들어가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리고 직원이 알려준 길로 되돌아가게 되었으며 그 길을 따라 이동하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차들이 많이 달리고 있는 도로가 나오게 되었다. 후배는 아직도 떨림이 멈추지 않는 듯한 표정으로 A씨를 쳐다보았다. 선배, 우리는 무엇에 홀렸던 걸까요? 그것이 귀신의 장난이었는지 사람의 장난이었는지 나는 모르겠어. 하지만 이거 하나는 알 것 같아.
그게 뭔데요? 그때 우리가 그 경트럭에 잡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겼을 거란 것이지. 집으로 돌아가던 길, 후배는 A씨의 마지막 말이 주는 여운과 공포감에 떨리는 몸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과연 그때, 그 순간에 자신들을 쫓아오던 무엇인가에게 잡히게 되었다면 자신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A씨와 후배는 긴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고 말을 한다.